지금부터 이집트 상형 문자 쓰는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 영상부터는 신관 문자도 포함시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관 문자는 시에라틱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요거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글자가 상형 문자랑 다르게. 그래서 좀 하기 힘들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고대 이집트 수학에 관한 영상을 만들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려면 신관 문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계속 만들고 있던 그 이집트 상형 문자 쓰기 영상에 더해서 이제 신관 문자를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굳이 전에 했던 걸 다 포함시키는 이유는 아무래도 상형 문자랑 필기체 상형 문자를 보면 좀 신관 문자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 거고요. 혹시 뭐 신관 문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나중에 만들 고대 이집트 수학에 관한 파피루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 모양의 상형 문자를 보시면, 이건 이전에도 뭐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먼저 상형 문자는 머리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앞가슴을 그리고 다리를 그리고 등 그리고 몸이랑 날개를 완성하고 다리로 마무리 해주죠. 그 다음 필기체 상형 문자 같은 경우는 먼저 이렇게 배 부분 그려주시고 등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리 그려주면 됩니다. 이제 신관 문자가 어떻게 쓰여있는지 볼게요. 사실 신관 문자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그 린드 파피루스라고 이집트 수학에 관한 파피루스가 있습니다. 거기 나온 글자를 기준으로 신관 문자를 볼게요. 그래서 이건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 획을 그려주시면 독수리 모양의 신관 문자가 됩니다. 신관 문자는 아무래도 좀 더 필기에 적합하게 발전돼서 좀 더 상형 문자에 비해서 간단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갈대 모양의 상형 문자 볼게요. 이거 음역하면 I죠. 그래서 이것도 그리실 땐 이렇게 상형 문자 같은 경우는 먼저 수직선을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을 아랫부분이 좀 더 넓어지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필기체 상형 문자 같은 경우도 역시 수직선 하나 그리고 가운데 점 하나 찍어주시고, 그 다음 신관 문자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고 이번엔 좀 더 길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진 않으시죠? 자, 그 다음 팔 모양의 상형 문자 음역하면 아고요. 그래서 상형 문자는 이렇게 손가락 그리고 손바닥 그리고 팔 그리고 그 다음 팔꿈치 부분, 마찬가지로 필기체 상형 문자도 이런 식으로 그리죠. 신관 문자를 보게 되면 이건 훨씬 더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획으로 팔 모양의 상형 문자를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볼 글자는 메추라기 모양의 상형 문자고요. 음역하면 W죠. 가지너코든 G43이고요. 그래서 얘는 머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가슴을 그리고 다리 그린 다음에 몸 닫아주고 이렇게 날개를 그려주면 되죠. 그리고 마무리하고, 필기체 상형 문자는 먼저 이렇게 가슴을 그려주고 등 그려주고, 그리고 독수리 모양의 상형 문자 R랑 다르게 다리를 좀 세워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신관 문자를 보면요, 이건 훨씬 더 추상적으로 생겼는데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은 독수리 모양의 상형 문자랑 좀 비슷하게 시작을 하는데 두 번째 획부터는 좀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신관 문자는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발 모양의 상형 문자 B로 넘어갈게요. 음역하면 B죠. 그리고 가디너코는 58이고요. 상형 문자 그리는 거 쉽죠. 그냥 이렇게 해서 발 모양 그려주시면 되고요. 필기체 상형 문자는 더 쉽죠. 그냥 이렇게 한 획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신관 문자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이렇게 필기체 상형 문자랑 비슷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글자로 가볼게요. 매트 모양의 상형 문자 P죠. 이거는 상형 문자 그릴 때 직사각형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필기체 상형 문자 그릴 때는 한자로 산처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 그랬죠. 신관 문자도 필기체 상형 문자랑 좀 많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세 개의 획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마지막에 밑에 괄호로 이렇게 한 줄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P를 뜻하는 신관 문자고요. 자, 먼저 F는 독사 모양의 상형 문자죠. 그리고 가디너 코드는 I9입니다. 상형 문자를 그릴 때는 이렇게 몸체를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뿔 그려주고 머리 그려주죠. 그리고 필기체 상형 문자는 이거보다 좀 더 간단하게 먼저 뿔부터 시작해서 다른 쪽 뿔과 몸을 한꺼번에 그려주고요. 신관 문자는 좀 더 간단하게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한 획으로 그려주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자, 이건 부엉이를 뜻하는 상형 문자죠. 음역하면 M이고 가디너 코드는 G17입니다. 상형 문자로 얘를 그릴 때는 먼저 머리를 네모나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앞부분, 다른 쪽 다리, 그 다음 등, 그 다음 다리랑 몸을 완성해주고 발 그리면 완성이 됩니다. 필기체 상형 문자는 먼저 귀랑 등을 그리죠. 그리고 다른 쪽 귀랑 다리를 이렇게 한꺼번에 한 획으로 그려줍니다. 필기체 상형 문자는 독수리 모양이 A랑 많이 비슷하죠. 근데 대신에 귀가 쫑긋하게 있는 게 차이점이고요. 신관 문자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봤던 W랑 비슷하게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먼저 한쪽 귀를 강조해서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메추라기를 뜻하는
문자는 W와 비슷한 형태로 그려주는데 대신에 귀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 점을 찍어서 완성합니다. M을 좀 더 간단하게 쓸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3자 비슷한 모양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물을 뜻하는 상형 문자, 음역하면 N이죠. 그리고 가디널 코드는 N35. 상형 문자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필기체 상형 문자는 더 쉽게 그냥 한 줄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신관 문자도 거의 비슷하게 그려줍니다. 한 줄로 그려주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꺾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오늘 쓸 글자는요, 먼저 입 모양의 상형 문자 R이고요. 가디널 코드는 D21입니다. 이거는 뭐 보이는 그대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필기체 상형 문자도 마찬가지로 그려주시면 되고, 근데 신관 문자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렇게 쉼표 모양으로 그려주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N처럼 한 줄로 쓰는데 대신 그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위에 획을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집 모양의 상형 문자, 음역하면 H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형 문자를 그릴 때는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시고, 필기체도 거의 비슷하게 그리는데 신관 문자 같은 경우는 필기체보다 약간 더 성의 없이 그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직선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 겉을 둘러서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심지를 뜻하는 상형 문자, 음역하면 H-죠? 그리고 가디널 코드는 V28이고요. 이거 그릴 때는 상형 문자 같은 경우는 먼저 물음표처럼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연달아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필기체 상형 문자는 좀 더 성의 없이 이렇게 대충 동그랗게 그리고 밑에 줄 그려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데, 신관 문자도 필기체랑 좀 비슷하게 그려주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윗부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 그려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먼저 볼 글자는요, 소리가 나는 태반을 형상화한 상형 문자고요. 음역할 때는 H 밑에 꺾은 선을 그려서 표시를 해주고요. 가디널 코드는 AA1입니다. 상형 문자는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 그려주면 되고요. 필기체 상형 문자 같은 경우는 이걸 다 그리면 너무 귀찮으니까 먼저 원을 그리고 이렇게 안에 대충 표시를 해주고요. 신관 문자는 더 간단하게 그립니다. 이제 원 그리는 것도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세 획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그 다음 문자는요, 히 소리가 나는 또 다른 H 발음이죠. H의 밑줄을 그은 형태로 음역을 하는 동물의 복부를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가디널 코드는 F32고요. 얘를 그릴 때는 먼저 상형 문자의 경우는 누운 팔자 비슷하게 이렇게 먼저 그려주고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돌기처럼 그려주면 되고, 필기체 상형 문자 같은 경우는 좀 더 간단한 형태로 이렇게 원 그리고 선 그리고 나머지 부분 그려주고요. 신관 문자는 더 간단하게 그립니다. 그냥 이렇게 둥글게 그리고 마지막에 선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다음 볼 글자는요, 빗장을 형상화한 상형 문자고요. 이거는 음역하면 S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Z라고 쓰기도 합니다. 상형 문자를 공부하셨으면 그 접힌 옷을 뜻하는 S라는 글자를 아실 거예요. 그거랑 소리는 똑같은데, 예전에 고왕조 때는 이 두 글자가 서로 분리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별해주기 위해서 얘는 Z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형 문자 S는 이렇게 S로 표시해서 이렇게 구별해줬는데, 그 이후에 중앙조 이후로는 이 두 글자가 서로 합쳐져가지고 그냥 혼용해서 같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음역할 때 주로 S로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가디널 코드는 O34입니다. 얘는 되게 쉽습니다.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이렇게 상형 문자 그려주시고요. 필기체 상형 문자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관 문자 같은 경우는 다른 문자들하고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직선을 그리고 삐쳐서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점을 하나 추가해줍니다. 먼저 볼 글자는 접힌 천을 뜻하는 S고요. 가디널 코드는 S29입니다. 이거 상형 문자로 그리는 거는 보이는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필기체 상형 문자는 방향이 반대로 역시 보이는 대로 그려주시면 되고, 신관 문자 같은 경우는 필기체 상형 문자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S를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볼 글자는 연못을 뜻하는 상형 문자. 이거는 쉬 발음이 나는 글자죠. 음역하면 S 위에 꺾은 선이 있는 그런 형태로 음역할 수 있고요. 이거는 가디널 코드는 N37입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쉽죠?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이렇게 상형 문자를 그려주시면 되고, 하지만 이제 필기체 상형 문자 같은 경우는 이걸 그냥 쓰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운데 가로줄을 추가해줬죠. 신관 문자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더 간단한 형태로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겉에 사각형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선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거의 필기체 상형 문자 유사한데 약간 대충 썼다는 느낌이 들죠.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볼 글자는 언덕을 뜻하는 상형 문자, K에 점이 있는 음역을 가지고 있는 글자고요. 가디널 코드는 N29입니다. 이것도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이렇게 상형 문자를 그려주시면 되고, 필기체 상형 문자 같은 경우는 방향이 반대죠. 신관 문자도 거의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먼저 위를 동그랗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을 직선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약간 삐쳐있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언덕을 뜻하는 상형 문자를 신관 문자로 쓸 수 있습니다. 먼저 볼 글자는
바구니 모양의 상형 문자고요. 음역하면 K고, 그다음 가디널 코드는 V31입니다. 이거는 보이는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둥그렇게 바구니 모양을 그리고 그 다음에 손잡이를 그려주면 되죠. 그리고 필기체 상형 문자는 이거보다 좀 더 간단하게 한 줄로 그리고 뒤에 손잡이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신관 문자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필기체 상형 문자처럼 한 줄 그려주고 뒤에 손잡이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항아리 받침을 뜻하는 상형 문자고요. 음역하면 G죠. 그리고 가디널 코드는 W11입니다. 상형 문자 같은 경우는 보이는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필기체 상형 문자 같은 경우는 약간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먼저 뭔지 알 수 없는 이 부분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밑부분을 그려주면 되는데요. 신관 문자도 필기체 상형 문자 많이 비슷합니다. 좀 더 간단한 형태로 그려주는데 먼저 앞부분 그려주고 그 다음 옆부분 그려주고 마지막에 밑을 그리는데 약간 삐쳐서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볼 글자는 빵이고요. 이거는 음역하면 T죠. 가디널 코드는 X1입니다. 상형 문자는 보이는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고 필기체 상형 문자는 이렇게 점처럼 표시를 해주고요. 신관 문자 같은 경우는 약간 성의 없이 상형 문자를 그려주는 것처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한 획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먼저 볼 글자는 연결된 끈을 뜻하는 상형 문자고요. 이거는 음역하면 T의 밑줄이 그려진 그런 문자죠. 가디널 코드는 V13입니다. 상형 문자는 쉽습니다. 그냥 보이는 그대로 먼저 동그란 거 그려주시고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필기체 상형 문자는 좀 더 간단하게 방향을 반대로 해서 이렇게 한 획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신관 문자는요, 좀 그릴 때 주의해야 되는데요. 일단 필기체 상형 문자하고 비슷하게 그리는데 끝을 약간 삐쳐서 그립니다. 근데 이거 그릴 때 주의해야 되는 게요, 이걸 잘못 그리면 다른 문자랑 비슷하게 됩니다. 먼저 그릴 때 첫 획을 둥글게 그리지 않으면 우리가 전에 봤던 R이랑 좀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릴 때 마지막 획에서 삐침이 없으면 이게 그냥 T랑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릴 때는 조금 주의를 해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자로 넘어가 볼게요. 손을 뜻하는 상형 문자, 이건 음역하면 D가 되죠. 가디널 코드는 D46입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를 그릴 때는 먼저 엄지손가락을 그리고 그 다음에 손바닥을 그리고 그 다음에 팔목을 그려주면 되죠. 필기체 상형 문자는 이거보다 좀 더 간단하게 손가락 한 줄 그리고 손목이랑 손바닥을 한 줄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주면 됩니다. 신관 문자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또 그릴 때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획으로 그려주는데 얼핏 보면은 방금 봤던 문자랑 비슷하죠? 근데 첫 획을 그릴 때 휘어지는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해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볼 글자는 코브라를 뜻한 상형 문자, 음역하면 뒤에 밑줄이 그려진 그런 J 비슷한 발음이 나는 소리죠. 그리고 가디널 코드는 I10입니다. 상형 문자를 그릴 때는 보이는 그대로 이런 식으로 뱀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필기체 상형 문자는 한 획으로 방향을 반대로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신관 문자도 비슷하게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신관 문자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